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됨과 임신 출산에 관한 가정 8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과 가족 단원은 부모됨과 임신 출산 두 번째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부모됨의 이해와 준비, 두 번째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입니다. 이 두 단원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 생각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수업을 할 것 같고요. 이 부모됨은 말로 하는 것보다 다양한 좀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 자료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보고 댓글을 자세히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들은 소단원은 부모됨의 의미,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소단원 2는 임신 중 생활, 출산의 과정,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를 한 임신 중 생활, 출산의 과정 전 단원까지 아마 해가지고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성취 기준인데요. 이 부모됨의 단원에서는 부모됨의 의미를 인식하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탐색해서 부모됨을 준비할 수 있다. 는 것과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을 탐색해서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도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될 텐데 어른이 되기 전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를 수 있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부모가 말하는 좋은 부모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의 1위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46.4%나 되네요.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지속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부모,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부모, 먼저 솔선수범하려 노력하는 부모,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부모,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부모 순으로 부모가 부모를 생각했을 때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한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바라는 좋은 부모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바라는 좋은 부모는 똑같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네요. 아까 부모가 바라는 부모보다는 퍼센트가 낮긴 하지만 아이나 부모나 모두 다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풍토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모, 아이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부모, 감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화내지 않는 부모, 아이와 한 약속 꼭 지키는 부모,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부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에 대한 자녀나 부모나 다 생각이 있는데 그 좋은 부모에 대한 가장 첫 번째는 이야기할 때 말을 잘 경청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로 부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 설문조사를 보고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인데 이거는 다음 강의에 보면은 댓글 달기가 있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바라는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부모의 모습을 댓글 형식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가 만나면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는 거하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누구나 다 낳을 수 있지만 건강한 남자 여자에 건강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원하는 대로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자신이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면 그 아이를 잘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그렇게 바르게 잘 양육한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어,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 땐 좋은 부모가 되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됨의 의미. 자녀를 출산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해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사실은 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옳지 못한 부모들도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그냥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어서 아기를 낳은 다음 그대로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부모 또는 자기 부부끼리 너무 게임에 열중하다 보니 집에 낳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죽는 케이스 또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아이들을 가혹하게 학대하여서 아이들이 가혹행위로 인해서 죽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물론 부모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부모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꼭 돼야 되고 부모가 된다면 아이들을 정말 바람직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된다는 건 자녀를 출산하는 것뿐 아니라 낳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서 교육까지 해가지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부모가 되려고 할까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숙면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저희 조선시대나 이럴 때 가문이나 또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시절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 아이를 양육함으로 인해서 가문의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을 때 숙명적으로 결혼을 하면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시절의 부모됨의 동기입니다. 이타적 동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아이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자기애적 동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성숙함을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아이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한 자기애적인 동기가 있고 도구적 동기는 뭐냐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과 목적을 나의 아바타 같은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구적인 동기는 올바르지 못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나의 꿈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내가 모두 이룬 꿈에 대한 한을 아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주길 바라는 그런 그 욕구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좀 문제가 있죠. 어쨌거나 이런 도구적인 동기도 부모가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됨의 의의, 개인적인 의의와 사회적인 의의, 좀 딱딱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예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 등교 개혁을 하였을 때 다시 한번 부모됨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의의를 보면 부모라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결혼했다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면 그제서야 그 부부를 어른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라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개인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아이를 위해서 나를 많이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서 나의 것을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격의 성숙과 자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생명 창조의 기쁨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굉장히 많은 큰 기쁨이 있게 되고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서 하여튼 아이에 대한 되게 기쁨이 생기게 되죠. 밑에와 마찬가지로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이와 교감하고 또 아이와 이야기하고 아이와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와 소통하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가문을 계승하고 자아가 확장되고 내가 그 가문에 수속됐다는 영적 영속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의의를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이를 낳는 거지만 사회의 입장에 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존속할 수 있는 노동력 또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을 낳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되게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 고유의 전통과 그다음에 문화를 계승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역사와 그 사회의 문화를 쭉쭉쭉 연결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 사회 구성원 충원으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사실 그 강대국의 기준이 굉장히 뭐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강대국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도 그 나라의 그 국격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좀 약간은 저희보다 좀 못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인구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그들을 좀 무시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사회 구성원이 많다는 건 그 사회를 좀 강하게 받쳐줄 수 있고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저출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거의 OECD 가입국 가운데 정말 아기를 안 낳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어, 아마 출산율이 1%가 안 되고 0.89, 0.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명 또는 안 낳거나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 심각하게 사실은 각국 나라에서는 가정으로 하여금 아이를 더 잘 낳게 하기 위해서 장려 정책을 많이 피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몇몇 구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주거나 아니면 일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기저귀라든지 분유로 공급하거나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첫째뿐 아니라 둘째, 셋째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저희 우리나라의 그런 정부 정책들이 출산율이 막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런 효과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음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 물론 결혼도 요새는 많이 선택이어서 결혼을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더더욱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나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거는 되어본 사람들은 부모됨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과 사는 거 이상의 어떤 특별한 되게 행복감과 특별한 정서적 안정감과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성숙의 기회를 주는 것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굳이 아기를 낳아야 하나? 아기 낳는 출산 과정이 너무 아파. 또는 아기 키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더 이 단어를 배우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주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기를 낳고 또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는 수고를 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회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지만 요새는 이거를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낳아서
또 사회 그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출산 현상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면에서는 부모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강의를 굉장히 짧게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영상들이 조금 있는데 약간 가슴 뭉클한 것도 있고 어 아직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더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그 기쁨과 사랑과 부모님이 느꼈을 그런 되게 기분 좋은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여러분이 조금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되게 짧게 끝내고 그다음에 영상 시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부모는요. 부모됨을 굉장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선생님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가 한번 돼 보시고 아기를 낳아 보면 그 인생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부모의 역할과 책임 한번 읽어보고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하는 면이 있고 자녀가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 형성에 부모가 조언을 하든 또는 조언가를 붙이든 그래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일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 역할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등교 개학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시험 일정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6월 16일까지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그 다음에 17일서부터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한 주 동안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건데 수업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수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이 부모됨은 그냥 시험에 나와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부모됨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수업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